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슬팽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무려 1년 만에 영상인 만큼 특별히 여행 에피소드로 다시 한번 주정뱅이 오피스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작은 소도시 나가하마에 위치한 위스키 증류소를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작은 증류소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낭만적인 캐치프레이즈의 나가하마 증류소입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을 울리는 캐리어 소리, 무거운 짐을 이끌고 오늘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개울가 앞에 위치한 나가하마 증류소가 보입니다. 물이 참 맑고 깨끗하다 했더니 여름에는 호타루,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은 특별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하마 증류소를 샅샅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나가하마 나가하마 증류소 한국 앰베서더 곽윤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나가하마 와서 나가하마 소개를 좀 해드릴 겸 나가하마까지 왔고요. 지금 옆에는 저희 나가하마 증류소의 헤드 디스틸러이신 이하라상이십니다. こんにちは。長浜蒸留所で蒸留責任者をしてます。井原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は皆さんとウイスキーの仕込みを、実際に見ていただいて、モルトを砕いたり、麦汁を作ったり、蒸留をしたりっていう工程を見つつ、熟成庫どういうところでウイスキーが熟成さ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小学校に実際に行って、みんなで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うちは長浜ロマンビールという会社で1996年からビールを作っていて2016年からウイスキーの製造を始めたまだ日本でも若い蒸留所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小さい建物内でビール作りとウイスキー作りとレストランとしてるので日本で一番小さい最小規模と言われている蒸留所になります。なので飲み手の皆さんと距離が近い蒸留所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すごく大事にしている蒸留所ですね。 들어가시면 되게 아기자기하게 있을 건 다 있는 알찬 증류소입니다. 네, 여기가 요 마을에서 최고 맛집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탐구를 위해 증류소로 들어가 볼까요? 맥주나 막걸리 제조 공장은 가본 적이 있지만 위스키는 처음이라서 들뜬 마음으로 두 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위스키를 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캐스크와 두 개의 당화조, 2층에는 은빛 발효조 탱크가 보입니다. 가장 안쪽의 방에는 세 대의 증류기가 보이네요. 공간 자체에서 고소하고 달달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마침 운 좋게 메가를 분쇄하여 당화조로 보내는 공정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주정뱅이 팀이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하라상의 뒤를 따라 나가봅니다. 사실 2층은 저도 처음 가보고. 오, 너무 기대돼요. 일반 투어에는 오픈이 안 되는 공간이어서. 올라가는 계단은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좁은데요. 과연 사람이 엇갈리기 힘들 정도로 작은 증류소라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위스키 쓰는 몰트 쓰는 곳에 이제 대부분의 증류소들이 크리스프라는 요 회사에서 몰트를 사오고요. 나가마도 이제 크리스프에서 주로 몰트를 사오고 있습니다. この中2つのローラーがこうぶつかってモルトを砕いていくっていう流れになります。 밀링 머신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꼭 떡을 뽑는 기계처럼 생겼네요. 분쇄된 몰트는 1층에 있는 당화조로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ここのレバーでこう蓋の開け閉めができるので速度を調整したりここのレバーで細かさを調整したりそういうことが可能です。 이제 분쇄가 되면은 분쇄되는 게 뭐 여러 개 크게 조각들이 나뉠 거 아니에요. 뭐 허스크, 그리츠, 뭐 파우더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가하마는 이제 그리츠 비율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주류 사전을 만들며 여러 번 언급했던 몰트를 이하라상이 실제로 꺼내서 보여주셨는데요. 냄새가 궁금해서 맡아보니까 보리차 볶은 국물의 향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일단 원물이 보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요. 내친김에 맛도 보고 싶어서 모두 조금씩 몰트를 씹어보았는데요.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맛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궁금해서 먹어본 거였는데 일본의 바에서 몰트를 안주로 내어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밀링 머신이 가동되며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롤러가 돌아가면서 쌓여있던 몰트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금 있는 2층에서는 이렇게 몰트를 계속 부어주어야 하고 분쇄되어 내려가면 1층의 당화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정도를 조절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 작업을 할 때는 계단으로 몇 번이나 뛰어다니면서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다 보면 달리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 이하라상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한편 1층의 당화조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당화는 분쇄된 메가를 뜨거운 물과 섞어서 당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온수탱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와서 왼쪽의 탱크에서 당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화조 속 활기차게 휘저어지는 액체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6시간 당화 진행 후 2시간의 안정화를 거쳐 달콤한 워트가 됩니다. 당화가 끝난 워트는 발효조로 옮겨져 발효를 거칩니다. 나가하마 증류소는 맥주도 함께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맥주 제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세척이 쉬운 스테인리스 발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트를 발효하는 시간에 따라서 위스키의 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짧게 발효하여 몰트의 구수한 맛을 살리기도 하고요. 길게 발효하면 산미와 과일 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나가하마 증류소의 경우 72시간 발효를 진행하여 밸런스 있는 스피릿을 뽑아내는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워트는 지금 보시는 2층의 발효조에서 발효를 거치게 됩니다. 나가하마 증류소에는 총 6개의 발효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효모가 들어가서 효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을 알코올로 전환을 시켜줄 거예요. 네. ちょっともろみの香りを嗅いでいただこうかなと思います。 모롬이 그 워시를 좀 주신다고 하네요. 사실 다른 증류소에서도 몇 번 좀 먹어봤는데 맛이 좋지는 않습니다. 飲んだらダメなので香りだけ 향을 한 번씩 향 한 번 맡아보실래요? 네. 알코올 도수가 6% 정도인 모로미에서 달달한 맥주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단 느낌이 남아있는 이유는 발효가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발효가 끝난 모로미의 다음 여정은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순수한 알코올로 거듭나기 위한 증류 과정을 거쳐야겠죠. 나가하마 증류소는 3개의 알람빅 증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류기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한 번 증류 시 200에서 250리터 정도의 스피릿이 나온다고 합니다. 1량 1준, 한 번의 양조로 하나의 술통을 채운다는 나가하마 증류소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1층 가장 안쪽에 위치한 증류실에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증류기 3개가 보이시나요? 이 조그만 공간에서 멋진 위스키가 나온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합니다. 이하라상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今ここにあるのが、ポルトガル製のポットスチルになります。右の2つが、1回目の蒸留で使う初流釜で、一番左が、2回目の蒸留で使う、再流釜と呼ばれているものです。 두 번째 증류기 안을 보면 아직은 뿌연색의 액체가 뽀글뽀글 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류가 이루어지는 재료 가마의 안을 보면 두 번째 가마의 액체와 비교했을 때 꽤나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더 순도 높은 알코올이라는 뜻이겠죠? うちのポットスチルは機械で調整してるわけじゃないので、この火力の調整も全部この手動のバルブの1ミリ、2ミリの動かし方で温度が変わってきます。 이렇게 증류를 거쳐 나오는 맑은 액체는 무려 70도가 넘는 고도수의 알코올입니다. 이하라상이 신중하게 냄새를 맡아보고 있네요. 長浜の目指してるお酒の質っていうのがモルティでリッチっていうのが我々のテーマなので、それに合った麦汁作りと、設備の形っていうのを揃えてます。
증류실에서 생산된 투명 무색한 스피릿은 숙성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아는 호박색의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오크통에 담아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마시는 위스키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나가하마 증류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한 아자이 팩토리와 패터널을 활용한 나가하마 에이징 셀러, 그리고 비와호수의 섬에 있는 치쿠부 아일랜드 셀러까지 총 3개의 숙성고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폐교를 활용한 숙성고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봐도 아기자기하고 차분한 톤의 건물이 참 예쁜 마을이죠? 숙성고는 증류소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가하마 증류소는 산에서 내려와 비와호수 주변에 스며든 지하의 복류수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제조한다고 합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2층 폐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의 위스키라니 내부가 어떤 모습일지 벌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こんな感じで七尾小学校っていう名前と、アザイファクトリーっていう名前をうちが付けてます。 그리고 요 학교로 한 거는 사실 여기도 역시나 이제 시골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점점 안 살기 시작해서 이쪽을 좀 어떻게라도 좀 살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셔서 학교에다가 숙성고를 지으신 건 아니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숙성 패터널이랑 여기가 그럼 2개가 메인인데 패터널은 아무래도 안에가 굉장히 습해요. 습하고 온도도 되게 낮고 연교차도 크지 않은 편이라 거기는 좀 장기 숙성할 것들을 좀 많이 넣어놓은 편이고요. 아자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온도나 습도 조절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숙성도 훨씬 빨리 되고요. 최근에는 여쭤봤을 때는 패터널에서 먼저 숙성시킨 다음에 아자이 팩토리로 갖고 오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숙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숙성고는 학교에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뭔가 새삼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간 설레는 기분이었는데요. 다들 그런 것인지 웃음이 좀 많아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향긋한 나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집안에 분필로 그린 듯한 아자이 팩토리 현수막이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基本的には廊下に海外原酒アマハガンの素ですねが置いてあって、教室の中にシングルモルトが入ってます。 그러면 이렇게 교실에 숙성고가 入っても大丈夫ですね。 교실 안에 보이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한 미즈나라 오크통이라고 합니다. 산토리를 만드는 회사인 야마자키에서 처음 미즈나라 나무를 가지고 오크통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나무가 이제 보통 이렇게 통나무로 크게 자라야 오크통을 만들기 쉬운데 미즈나라 되게 꼬불꼬불 자라거든요. 그래서 나무에서 오크통 뽑아내기도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初期の水ならの樽はまだ樽の会社の技術が低くて漏れやすかったんですけど、今は随分改善されてあんまり漏れなくなって 보통 오크통이라 그러면 많이 쓰는 게 쉐리 오크통, 뭐 버번 담갔던 버번 오크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미즈나라 같은 경우는 특유의 맛이 나오기 때문에 미즈나라 오크통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죠. 네, 비싼 값에 나와도 많이들 팔립니다. 맛이 참 맛을 설명하기가 힘든데 진짜 그 미즈나라 맛이에요. 근데 훨씬 더 진짜 일본 위스키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맛들이 굉장히 많이 미즈나라 오크통이 함유하고 있어요. 네. 이어서 교장실을 들여다볼까요? 校長室です。 가장 비싼 통은 이 교장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高い樽がここに入ってますんで。 바로 옆에 있는 교무실에 가보면 더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오크통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いろんな樽があります。ワイン樽とか水ならとかジンカスク、ポートワイン、アルマニャックカスクとか 나가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 11월에 첫 증류를 했으니까 올해 11월이 딱 10년째 되거든요. 네. 그래서 9년이면 가장 긴 숙성된 오크통입니다. 교무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음 처리가 된 것을 보니까 방송실이네요. 크기가 작은 오크통들을 숙성하고 있습니다. 커튼 뒤로 햇빛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캐스크는 메이플 나무 캐스크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메이플 나무가 맞습니다. 여기서 숙성한 위스키는 메이플 시럽과 같은 향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양호실에 있던 이 쇼츠 캐스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본의 증류 소주인 쇼츠를 담았던 통에 담아서 숙성시킨 위스키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まあこれ自体はまだシークレットなんですけど、まあ、鹿之助と仲が良くてこう一緒に社長と飲んでる時にちょうだいって言ったらくれて、うちはビールの樽をあげて交換しました。であとはなんだろう、カルバドスカスクとコニャスク、ラムカスクとか、まあこの辺も赤ワインダルとかですね。まあ純粋な種類だけで見たら50種類ぐらいかなと思いますね。 처음으로 위스키를 담는 퍼스트 필, 한 번 쓴 통을 재사용하는 세컨드 필, 그리고 2번 이상 사용한 서드 필까지 모두 합친다면 약 80가지 종류의 캐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하마 증류소는 규모에 비해 캐스크 종류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모회사인 리카만이 유통사라서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지에서 좋은 캐스크를 수급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캐스크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캐스크의 안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약간 불로 살짝만 구운 와인 캐스크의 내부와 완전히 태운 버번 캐스크의 내부 모습이 확연히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夏場は1階より2階の方がエンジェルシェアが多いので、2階に来るとアルコールがすごいんですよ。1日作業するとアルコールチェッカーで引っかかるので、窓は全部開けて酔っ払わないようにして、 대박. 喉が痛くなるぐらいお酒の蒸気がすごいので。 나가하마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 호수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이 덥고 습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엔젤스 쉐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렇게나 많은 캐스크가 쌓여있는 이곳의 여름을 상상해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할 수 있는 공기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기가 이제 음악실입니다. 아, 노래가 나와요. 저기 보시면 오크통에 그 스피커를 붙여놔서 음악의 진동으로 이제 숙성을 어떻게 되는지 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는 이런 발상이 너무 귀엽고 골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어릴 때 봤던 착한 양파, 나쁜 양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음악이 위스키 맛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アンブラナいますね。そうです。よいしょ。암브라나. 암브라나. 오, 요게 암브라나 캐스크라고 그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향 맡아보시면 시나몬 향이 진짜 세요. 시나몬. 네. 그쵸. 匂いが強すぎて、3ヶ月入れただけでもう全部この匂いになります。 그래서 이 방 딱 들어왔을 때 냄새가 그 향이 다른 향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방이랑. 저것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그쵸. 마지막으로 1층의 과학실입니다. 학생들이 쓰던 모습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아자이 팩토리 투어를 신청하면 바로 이곳에서 시음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고 직접 마셔보는 체험이라니 얼마나 재밌을까요? 아자이 팩토리 투어를 하러 꼭 다시 이곳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주정뱅이들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자, 주정뱅이 팀이 준비한 나가하마 증류소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밌게 보셨을까요? 아자이 팩토리를 나오는 길에 화단에 심은 미즈나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작은 나무는 앞으로 300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미즈나라 캐스크를 만들 수 있는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보리에서 몰트로, 몰트에서 워트로, 다시 스피릿으로, 그리고 숙성까지
위스키를 마시는 우리는 어쩌면 오랜 기다림의 비약을 잔에 따라 마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가하마 증류소가 궁금한 술쟁이는 이 조용한 소도시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모두 질술하세요.